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주식시장에 정말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장중의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하루하루 테마도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테마들 또 장중 변동성도 마감장 앞두고 전략 새로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도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코스피가 0.16%, 코스닥은 0.06%로 양시장이 보합권까지 올라왔거든요. 마감장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상승해 주길 바라면서 앞으로 1시간 동안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이 두 가지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호크아이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확인하고 또 매수와 매도까지 포착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주한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특징주 찾아봤을 텐데 호크아이가 어떤 종목들을 포착했나요? 오늘 이제 매수 쪽에 포착된 종목은 KCC입니다. KCC가 오늘 장중에 한 7%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KCC가 급등했던 원인은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치고는 역대급이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이 1조 4,900억 원, 영업이익이 약 1,200억 원 정도 나왔고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거의 한 20%와 영업이익을 628% 굉장히 급등한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KCC는 최근에 이제 기업 자체가 체질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자재 기업에서 최근에는 세계 3대 실리콘사인 모멘티브를 인수하면서 실리콘 중심으로 이 건자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부분 영업이익 기여도를 보면 작년에 한 9.6% 정도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 70%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매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체질이 변경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실적이 나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의 매도세가 일부 출회됐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기로 이제 매집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기관들이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뱉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10월 중순 이후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KCC도 이 영향을 좀 받았고 고점에서 기관들 연기금의 차익 매물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저점에서 이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오늘 대량의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수세가 나오는 부분은 실적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게 나오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다만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좀 줄어드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KCC의 매출을 어느 정도 기조적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발성, 지금 현재 쇼테이지에 따른 일시적인 부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KCC는 오늘 급등의 모습이 나왔지만
과연 30만 원 초반대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오늘부터 이제 조금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은 대부분 펀더멘탈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수급적인 단기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등락폭은 상당히 크게 나오더라도 실제 펀더멘탈상의 변화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급등락이 반복되는 대형주에서 아마도 주도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매도 쪽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특히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재료 노출인데요. 화이자가 지난주 주말에 일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성과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MSD의 경구용 치료제보다 입원이나 사망률 저하율이 거의 90% 가까이 육박하면서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큰 효과가 발현이 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여기에 반응을 해서 경기 관련주 특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와 연관되어 있던 MSD는 10%대 급락 영향을 좀 보여줬는데 아마도 우리 시장도 이런 흐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신다면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대 심리가 있었던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오늘은 낙폭이 크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꾸준하게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출회가 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급락에서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동반하면서 저점을 계속 이탈시키는 모습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이 급락으로 20만 원대가 완전히 좀 이탈된다면 셀트리온은 당분간 좀 고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모멘텀이 형성되거나 혹은 펀더멘탈적으로 크게 나아져서 주가가 수급적으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이슈가 지금 동반되어 있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접근하시는 것을 조금 지양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오늘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4%대 지금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흐름은 당분간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매도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연관되어 있는 혹은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던 대형주들은 접근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의 하락세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또 KGC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오늘 사실 우리 시장은 장중에 양시장보다 1% 넘는 급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시장만 매도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증시는 이미 고점이 다 갱신된 상태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매수 주체가 상당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등락을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기관들의 프로그램 물량과 개인들이 계속해서 물량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따라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좀 심할 때는 시장이 하락하고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는 상승하는 이런 기계적인 등락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는 가운데 10월 중순 이후부터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이 프로그램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아주 취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런 수급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선물과 옵션 등으로 상당히 짧은 거래로 시장 등락, 변동성을 크게 유발하면서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은 글로벌 정치에서 지금 유일하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 넘는 하락을 보였다가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러한 외국인의 선물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등락하는 맥도둑 현상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시장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느 정도 한 구간이 마무리되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를 고비로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장기 자금과 액티브 자금 일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도 이런 선물에 의한 답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시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들이 테이퍼링 재료가 노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조정의 압박을 받지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눌림목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공급 쇼테이지 이 양축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까지는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다면 이번 주는 다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일부 받아서 이미 소비재 쪽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이미 소비재와 공급 쇼테이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주고받으면서 상승할 개연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들을 긴 호흡으로 좀 보시고요. 중기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공급 쇼테이지와 이미 소비재를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중기 수익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지금 답보적인 상태에서 상당히 시장이 어렵지만 이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충분히 포트를 좀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들 살펴보자는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지한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 시장에 대한 전략들 좀 더 자세하게 세워보실 수 있겠죠.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초록밴드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100전 100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수조는 최재원의 도전 100전 100승입니다. 위원님의 오늘의 테마도 살펴보고요.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시장이 낙폭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0.12%, 코스닥이 0.17% 각각 하락과 상승 보이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란 톡방이랑 가족방에서 오전에 장 시작할 때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좋은 자리인데 상승할 자리인데 갭 상승해서 자꾸 밀리느니 아예 하락 출발을 해서 아래로 좀 밀렸다가 이거를 좀 단단하게 메우고 양봉 전환하는 게 네. 양봉 전환할 것 같다. 정확히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쭉 밀리나 싶더니 오후에 와가지고 거의 양봉 전환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양봉 전환을 한 지 오래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양봉을 전환을 거의 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거의 다 왔고 이제는 슬슬 조정의 끝마무리가 올 단계죠.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큰 상승의 앞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화이자에서 만든 이 굉장히 치료 확률이 높은 네네, 이 치료제 치료제.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공급망이 해결될 것 같다라는 희망이 좀 생기면서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죠. 네. 그렇게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활력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게 좀 근거가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공매도 무서워하시죠? 근데 이제 증시를 보면은 이런 장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우리 공매도를 친 바보 세력들을 좀 혼내주는 공매도에 오히려 물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매도를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있으면 그거를 잡아먹기 위한 세력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친 세력들을 오히려 조금 잡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공매도를 치는 세력 같은 경우는 잡아먹기 딱 좋죠.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강한 매수세가 일어나야 되는 자리고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동학개미 운동 뭐 그런 게 일어날 때가 아닌가. 지금은 뭐 외국인들끼리 좀 싸우는 것 같아요. 거기다 기관까지 붙어서 이제 뭐 서로 공매도니 뭐니 뭐 선물 옵션 시장에서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증시는 큰 상승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큰 상승의 시작점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정말 두 세력 간의 싸움에서 공매도 세력이 좀 강하게 물리면, 강하게 지면은 정말 갑자기 막 3%대 장대 양봉이 나오는, 코스피에서도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출현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장을 의식하면서 포트 관리를 하셔야 되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주 좀 빠르게 예상을 해서 애초에 좀 백전백승 포트 자체를 대상승장에 맞췄는데 네. 그래서 좀 내다버린 한 주가 되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더 행보하는구나 인식하고 뭐 테마주로 내면서 좀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화이자 치료제가 나오면서 공급망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힘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가 공매도를 무서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기사 댓글들 이런 거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공매도 세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또 왜 공매도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다 한 세력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다 한 세력이 아니고 아무래도 기관이랑 외국인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은 있죠. 불합리한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뭐 동학기민운동 하셨잖아요. 이 공매도라는 게 결국에는 숏인데 숏 포지션이잖아요. 이 현물에서 칠 수 있는 주식을 대차해서 먼저 팔고 밑에서 사서 주식 수로 갚는 뭐 그런 대차 거래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나 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물리는 겁니다. 오히려 숏 포지션,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의 돈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 시장에서 공매도가 없어지기보다는 아무래도 서로 공매도와 매수가 좀 있으면서 좀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이 공매도의 돈이 또 이 현물 시장에 그 사람들이 손실을 보면서 이 현물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우리의 시장을 조금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게 공매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무서워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목마다 주식 수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공매도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마냥 무서워하기보다는 뭐 세력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 세력이 많이 지는 경우도 있고, 공매도 세력들도 굉장히 큰 손실을 봅니다. 아무래도 유리하긴 하겠죠. 선물 옵션 시장에서나 뭐 좀 자본이 좀 크다 보니까 시장을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이기는 게 아니고, 지난번 이전 좀 대상승장 때도 그랬고요. 작년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를 좀 많이 쳤는데, 이럴 때 갑자기 좀 장대 항복 나오면서 공매도 세력들 다 손실 보고 뭐 손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공매도 세력을 무서워할 때는 무서워해야 되지만, 지금같이 뭐 제가 계속해서 대상승장의 초입이다,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이 좀 크게 상방으로 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공매도 세력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좀 비웃을 수 있는 뭐 그런 때가 아닌가, 매수를 좀 혼내줄 수 있는 뭐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정말 이제는 증시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거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고 정보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위원님이 어떤 테마들 시장에서 자세히 보셨을까요?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가지 테마 확인해 보셨습니다. 윤석열 정책 관련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고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 제가 말을 했죠.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이 인물 관련주는 볼 때가 아니다. 기존의 대장이었던 뭐 덕성, 서영 같은 경우도 마지막 상승 파동의 냄새가 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서영 같은 경우도 오늘은 내리고 있고요. 뭐 덕성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내리고 있죠. 네. 쭉쭉 내리고 있는데, 이런 좀 인물 관련주들, 인맥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끝난 모습이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 관련주를 봐야 된다. 네, 맞아요. 네, 정책 관련주를 봐야 된다. 정책 관련주 위주로 올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들 위주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치 테마주를 볼 때는 인물 관련주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파동상 마지막 상승 파동이었고, 어제 같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설거지 파동이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뭐 승일도 있고요. 웹스, 세미시스코, 뭐 실원 종합개발 너무 많아요. 오늘 상승 상위권 중엔 뭐 윤석열 후보님 관련주가 아닌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잘 골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런 정책 관련주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부동산 정책도 있고 이런저런 뭐 일자리 정책도 있고요. 뭐 탄소 중립 정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 위주로 좀 찾아보고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 아무래도 오늘 오른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또 기사가 난 거는 뭐 승일도 그렇고 웹스도 그렇고 관련이 없다라고 기사를 따로 냈습니다. 입장 표명을 했는데도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죠. 뭐 사실 이 정치 테마주에 관련이 없다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이 있든 없든 이미 테마주로 엮이면 그냥 테마주니까 보시되 조금 기존에 좀 캐캐 묵은 테마주들보다는 새롭게 올라오는 정책 테마주들 그중에서도 정책이랑 엮여서 올라오는 테마주들 위주로 보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기존의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맥 관련주는 갔습니다. 진짜 네. 간지 오래됐고 이재명 후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원래 정책 테마들 위주가 많았어요. 뭐 일성건설이나 이런 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후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인맥 관련주가 많았다면 이제는 정책 관련주들 위주로 수급이 몰릴 거고 뭐 양자 대결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측이 조금 더 지지율 한 10% 이상 앞선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좀 강한 모습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로 봤을 때는 앞으로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뭐 이런저런 뭐 지지율 상황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관련주들 위중에서도 뭐 당일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을 할 거면은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승일 같이 오늘 돌파한 종목들 내일 눌려줄 때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조금만 리서치를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동양이나 지능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덜 올랐지만 이 윤석열 후보 측 정책 관련주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덜 올랐고 동양 같은 경우는 뭐 차트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능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라인 잘 지켜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싸리 좀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는 너무 빨라요. 그리고 급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좀 이런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할 것 같고요. 나는 데이 트레이딩에 정말 자신 있다. 분할 매수도 자신 있고 타점 딱딱 잡아서 물려도 좀 추가 매수 잘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정책 테마주들 위주로, 정책주들 위주로 좀 강하게 매매를 하셔도 크게 리스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의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정책 관련주들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종목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다 그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정책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일자리,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를 좀 깊이 있게 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두 후보 측이 제일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 쪽 같아요. 네. 부동산 정책 쪽인데 방향이 조금 다르죠. 뭐 공급망을 좀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이게 아무래도 보수 쪽 뭐 윤석열 후보 측 전략일 것 같고 공약일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뭐 단가를 좀 똑같이 맞춰갖고 공급가를 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두 후보에 따라서 이 부동산 정책주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쪽을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 특히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도 부동산인데 일자리를 좀 크게 실패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네. 문제인 뭐 이런 상황이 좀 반전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일자리 관련주에서도 두 후보 측이 조금 더 강한 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쪽도 조금 주시를 해보면 오늘 만약에 많이 안 올랐으면 일자리 쪽도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과 일자리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한 종목만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면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한 종목을 딱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보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좀 둘러본 종목들 중에 저는 오늘 올라온 기사가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둘러보고 뭐 저는 항상 이전에도 말하고 있다가 또 HK인후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차트를 먼저 보고 무슨 테마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테마를 먼저 찾아서 그 관련주들을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계속해서 엮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좋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항상 이슈들을 근거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찾아보진 않는데 오늘 둘러본 종목 중에서는 동양이랑 지능기업 같은 경우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냐 위원님 또 스타일이 아주 큰 종목들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보통 부동산 정책 관련주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땡땡건설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하실 것 같거든요. 좀 더 작은 종목들이라고 하면 뭐 기계 장비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먼저 테마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네이버에
그냥 쳐보시는 게 나아요. 특징주, 정책주 네. 이런 거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 안에서 차트를 보시는 게 낫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엮일 것 같아, 저것도 엮일 것 같아. 그러다가 너무 많습니다. 테마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 엮이면 낭패예요. 네. 진짜 큰 낭패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테마를 내가 찾아야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미 관련주로 기사가 나고 이미 엮여서 수급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책 관련주는 계속해서 그리고 인물이 아니라 정책으로 가셔야 된다는 점은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비트코인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하시면서 스톱이라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다시 가지고 나오신 거 보니까 고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는 크게는 고입니다. 항상 고인데 원래는 잠깐 단기 조정을 계속해서 의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올해 11월 말 12월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있을 거예요. 막 정말 한 8만 불이 넘고 한 9만 불, 9만 4천 불까지 가는 정말 10만 불을 갈 수 있는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조정이 한번 필요합니다. 아직 조정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이 언제 올지를 계속해서 의식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테마주를 잠깐 스톱했다가 고했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잠깐 스톱했다가 다시 고일 것 같아서 위지트가 나왔고요. 위지트를 익절하는 시점에서는 이제는 어떤 관점으로 조정을 의식해야 되냐를 봐야 돼서 어떤 관점으로 조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보면은 큰 상승이 3번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아예 모를 때가 한 번 있었고요. 이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2018년에 대상승장이죠. 비트코인이 2,500만 원을 갔던 이 파동. 여기서 조정이 있었고요. 조정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쭉 상승이 있었죠. 여기까지의 상승이 1, 2, 3, 4입니다. 이게 마지막 5파동이에요. 이게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고 현재 그 상승 파동 안에서의 1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1, 2, 3, 4, 5가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1파동이 끝났냐 안 끝났냐의 관점입니다. 1파동에 또 5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상승 파동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게 임펄스가 1, 2, 3, 4, 5가 끝났냐 안 끝났냐의 관점인데 끝났으면은 여기서 한번 이 66,000달러를 못 넘는 선에서 한 번 더 조정이 한 56,000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최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 그렇다 하고 만약에 안 끝났으면 이게 4고 이게 5가 나와서 한 7만 불에서 7만 1,000불을 간다. 뭐 높게 가면 7만 2,000불. 가면 여기서 조정이 한 번 나올 겁니다. 여기서 2파 조정이 나와야 그 다음에 큰 3파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1억 그 이상 가려면 조정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만 불에서 한 15,000불 정도 사이에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언제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의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현재 66,000달러 부근에서 놀고 있는데 66,000불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좀 강하게 아래로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의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돌파하더라도 돌파해서 고점을 한번 갱신하더라도 이제는 2파 조정이 나올 때이니까 7만 1,000원부터 한 5만 8천 정도까지 낮게는 더 아래까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오늘 66,000달러를 돌파하는지를 보시고 돌파한다면 7만 1,000불대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익절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66,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시장이나 내일 정도까지 조정을 조금 의식하고 이 비트코인이 조정이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온다고 관련주가 조정을 받을지는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다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위기는 피해놓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르기만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오늘도 많이 올라서 위지트가 승을 챙겨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조정이 올 때 더 좋은 자리에서 잡을 수 있도록 익절을 가져가는 것도 수익을 좀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들으셨다시피 위지트 승 챙겨갔다는 거 이미 또 말씀을 드렸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세 종목 보잖아요. 다날, 비덴트, 위지트. 근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또 좋게 보이시나요? 차트로 현재 진입하기에는 위지트가 제일 좋았죠. 위지트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목표가를 주고도 환참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좀 크게 보면은 다날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다날이 조정이 받았을 때 제일 좋은 차트는 다날입니다. 저는 다날을 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만약에 원하는 자리 66,000 현재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얘도 같이 조정을 받는다면 다날을 볼 거고요. 아니면 71,000 갔다가 조정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위지트보다는 다날을 먼저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테마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운영 원칙과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100점100승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죠.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 2차 매수까지 유의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오늘로 24전 13승을 챙겨가고 있고요. 승 챙겨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 승 챙겨갔고요. 노랑풍선 오늘도 급등하더라고요. 또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까지도 승을 챙겨갔습니다. 이어서 여기에서는 텔레치스 MPK가 소개해 주신 지 하루 만에 승 챙겨갔었던 종목이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이 중에서는 승이 4개나 나왔습니다. 폴라리스 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까지도 승 챙겨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위지트 오늘 오랜만에 승을 챙겨갔죠.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3승을 기록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지트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종목들도 AS도 받아봐야겠죠. 일단은 이 화이자가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더 좋은 네.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임상에 들어가면서 이 머크가 악재를 맞았죠. 머크가 악재를 맞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HK 이노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노란 톡방에는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고 추가 매수 가격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HK 이노엔이 머크가 아니에요. 그냥 머크 관련주인 거지. 머크가 아니더라도 오를 만한 분명히 이슈를 가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애초에 차트로 먼저 골랐고요. 방송에서 무슨 관련주인지 또 어떤 호재가 있을 것 같은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머크 쪽이 훨씬 더 유력하다 해서 이때 상승은 사실 머크 때문에 나온 건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물량이 좀 나오면서 밀렸죠. 네. 밀렸는데도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에서 터진 거래량, 위쪽은 당연히 매도가 맞는데 좀 큰 거래량이 터질 때 여기서는 강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있었고 물량을 어느 정도는 다 받아냈다. 그리고 큰 물량이 더 이상 없고요. 매도가 더 이상 나올 물량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매집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차트입니다. 크게는 상승 차트라서 들고 온 거고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HK이노엔은 머크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올라갈 이슈를 뭔가는 갖고 있습니다. 뭔가는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말씀을 드렸었죠. 가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밀리면서 돌발 악재로 좀 밀리면서 추가 매수를 이미 하신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다만 52,400원 위로 다시 올라올 건데 올라오면 확실하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서 이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있다가 올라오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콜을 드릴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이미 하셨을 수 있어요. 하셨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유연한 대처가 항상 가능하다는 점. 네네. 이런 돌발 악재, 증시라는 게 항상 제 마음대로 가진 않잖아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런 돌발 악재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끔 노란톡방에는 들어와 계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안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드리는 이 2차 매수 시그널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2차 매수가도 저번에 방송에서 또 공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또 노란톡방에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지트 또 승 챙겨갔다고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들어오셔서 계속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마감장 앞두고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도 분석도 해주시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이 좀 힘을 내주는 것 같다가 이제 다소 좀 정체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복하면서 마무리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마음도 드는데요. 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오늘 시장 아침에서 많이들 좀 걱정들을 하셨죠. 해외 시장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은 코스피 시장 많이들 걱정도 하고 실망도 했을 텐데 뭐 늘 이 흐름이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니고 벌써 몇 달 됐죠. 몇 달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략도 지난주, 지지난주, 그다음에 10월 달에서도
테마주 위주로 보셔라. 박스권이다라는 얘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수밴드 전략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들은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하시라고 이미 게임주에 대해서도 신의 한수 소통방송에서도 미리 알려드렸고, 게임주를 또 실전 매매 정보에서 추천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게임주들 작년과 올해에서 얘기했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죠. 200% 넘게 급등한 이제 게임빌도 가지고 있고 펄어비스도 있고 한데 가는 것만 넘어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가기도 어렵고 이제 신규 만세하기도 좀 그렇고 안사자니 막 맨날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그거의 중간 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게임주가 항상 움직이면 엔터주들이 항상 순환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래서 게임주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물론 게임주 안에서도 순환매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을 고르면 되겠지만 게임주들이 올라가면 엔터주들이 반드시 움직인다. 이 얘기도 지난주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엔터주들 흐름들 좋죠. 하이브, JYP, YG엔터, SM 다 같이 자꾸 움직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장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테마주의 흐름들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피는 플러스 전환을 할 뻔했는데 하지는 못했고 장중 마이너스 0.04까지 좀 줄였었습니다. 1% 넘게 빠졌다가 1.29% 빠졌다가 이제 약보합으로 다시 줄여놓고 있는 시장인데 미국 시장 다우존스 나스닥은 여전히 강세를 떠 있고 유럽 시장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슨 개별주 올라가듯이 각도 좀 봐봐요. 각도.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꼼짝을 안 하죠. 맨날 땅콩만 파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나라의 테마주들은 움직임이 좋다 그랬어요. 과거하고 좀 다른 양상의 지금 시장 때문에 디커플링이라고 하지만 좀 심하죠. 심하죠. 오늘 뭐 일본 시장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중국 시장 거꾸로 올라가고 있고 그럼에도 시장은 그렇게 쫓아가주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 말 그대로 그냥 테마주들 위주로 해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테마주에서 이제 지겨울 때도 됐는데 테마주가 유리해요. 왜 그러면 시장 자체는 급락은 없어요. 급락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꾹꾹 누르는 건데 올라갈 수 있음에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매도. 근데 공매도를 치더라도 시가총액 500억짜리를 공매도를 쳐서 반토막을 내봤자 250억밖에 못 벌어요. 근데 시가총액 10조짜리를 반토막을 내면 5조를 벌죠. 그러면은 당연히 5조짜리를 돈을 벌겠지 250억 벌라고 공매도를 어렵게 치지는 않을 거고. 그럼 5조짜리 그러니까 5조를 그러니까 조 단위로 돈을 벌려면 시가총액 큰 애들을 괴롭혀야 되죠. 셀트리온 같은 애들, 삼성전자 같은 애들 그러한 이제 시가총액 큰 애들을 괴롭혀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안 움직이고 공매도 때문에 지금 그쪽 애들이 지금 빠져 있다 그러면 테마주들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이 급락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점이 깨져갖고 이렇게 폭락할 그런 시장 분위기라면은 뭐 공매도도 공매도지만 개별주들은 더 위험할 텐데 그런 장세가 아니라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신한수 소통방송에도 얘기했고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고 지금 시간에서도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을 듣든 세 번을 듣든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공포감이 사라지고 지금 매매하기 참 좋은 장세다라는 거를 그래서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박살이 나면서 시장을 박살을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고요. 꾹꾹 누르는 시장이 맞다. 이 이유는 뭐 공매도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대형주가 재미없는 건데 대형주가 재밌어지려면 3,150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3,100만 가더라도 지금 낙폭과대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조금 트이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3,150을 안착을 하면서 3,200쪽으로 가져가야 대형주들은 살아날 건데 그게 쉬우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들은 오늘도 게임주들 급등 나왔죠.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급등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소비주들의 흐름들도 다시 좀 좋아졌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뭐 다음 주 되면 뭐 3,000명 늘어난다, 5,000명 늘어난다, 뭐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으로 눌렀다면 전일 미국 시장이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화이자에서 알약 치료제를 내놨는데 입원 및 사망률이 90% 가까이 이제 줄었다라는 발표 후에 미국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올랐고 제약주도 움직였지만 항공, 카지노, 호텔, 그러니까 리오프닝 다시 이제 그 소비주들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강세들을 보여줬고 국내에서도 소비주들이 다시 움직여주고는 있는데요. 좀 힘이 좀 딸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주들의 흐름들을 제가 볼 때에서는 박스권이에요. 이게 주도주로 강하게 위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박스권입니다. 파라다이스도 여기 고점에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물론 나중에서는 이걸 뚫고 위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호텔도 마찬가지, 카지노도 마찬가지, 뭐 여행지도 마찬가지 다 그런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지금 박스권이 조금 유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소비주들 오늘 좀 반등이 좀 강했고 그 다음에 공연에 대한 재개 기대감, 그래서 엔터주도 강했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이브, JYP, YG엔터, SM 이쪽은 시장의 주도주의 힘은 이런 걸 보여줘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삼성전기가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 이 정도의 SM과 하이브 같은 모양새를 보여줬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4천을 갔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는 게 지금 그동안에 강했었던 이제 제약주와 IT가 죄다 꼬꾸라져 있고 엔터주는 지금 대장주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주 위주로 그다음에 게임주 위주 펄어비스 작년에 출연했던 펄어비스 뭐 컴투스 게임빌 뭐 이런 애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정치 테마주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급등락이 심하고요. 재료 소모를 됐을 때에서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동문 아니면은 뭐 같이 뭐 눈을 마주쳤다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뭐 이름이 비슷하다든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뭐 손잡았다고 한번 움직이거나 아니면 밥 한 번 먹었다고 움직이거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서 급등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급락하고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그러다 상장 폐지 당하고 이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근데 전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면서 방송들 다 틀어보다 보면 이제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들만 다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정치 테마주들을 세력들이 한번 땡겨보겠다라는 저는 의도로 그게 비춰졌고 물론 그게 어쨌든 간에 건 제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서는 이제 정치 테마주 별로 움직일 생각이 없을 때에서는 뭐 백날 뭐 누가 뭐 후보가 뭐가 된다들 뭐 해봤자 뭐 뉴스에서 방송에서 별로 그렇게 보도들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아무 이슈도 아닌데 계속 그런 이제 대선에 대한 얘기들만 지금 가득 차서 지금 막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이번에서는 대선 관련주로 한번 올리겠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쪽에 있는 관련주들은 이제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선 대진표들 여러분 알겠지만 대선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 뭐 다른 이제 후보들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각축전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장세도 만들어졌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공략할 때에서는 그냥 인물주만 보지 마시고 원래적인 테마, 예를 들어서 원전 테마이면서 인물주, 아니면 반도체 테마인데 인물주, 게임주였는데 인물주로 엮인 거, 엔터주였는데 이제 인물주로 엮인 거 이런 식으로 인물주는 후순위로 두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략하는 게 안전하지. 그러니까 본질의 테마 그리고 실적까지도 겸비되어 있는 이런 게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근데 원래 정치 테마주라는 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도 급등하기 때문에 뭐 실적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실적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본질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보거나 아니면 성장성을 보거나 실적이 좋거나 하면서 인물주로 같이 엮인 종목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테마주 장세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거기에 인물 테마주들도 이제는 섞어봐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는 먼저는 제주항공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자, 오늘 5.2%가 움직였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뭐 카지노, 여행, 그 다음에 호텔 이쪽 애들을 조금 봐드렸는데 걔네들의 흐름들은 박스권에서 갇힐 모양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항공주들은 뚫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모양들이 다른 애들 흔들릴 때보다는 좀 달라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주항공서부터가 한번 이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 정고점을 한번 뚫어줘야 될 텐데, 이쪽 애들은 좀 정고점을 좀 돌파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주로 말씀드리는 거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화이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미국 시장이 전일날 그래서 항공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우리나라도 오늘 항공주식에서 따라 움직인 부분도 있고 그러한데 아까도 뭐 말씀 다 드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90%까지는 아니지만 뭐 위험률을 입원율과 사망 위험을 89%까지 낮추는 것으로 전해줬고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선구매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건 여러분들 뉴스로 보셨을 거고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느냐? 제가 기사 내용을 찾아보니까 12월 달쯤에 들어와서 1월 달쯤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전국 각지의 약국으로 이제 다 전파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 걸렸다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약국 가갖고 약을 사 먹고 있으면은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사망 확률도 확 떨어졌으니까 그냥 낫겠죠. 그래서 감기약처럼 사 먹으면 되는 건데 알약으로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잠시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 건데 그러니까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주들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코로나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만약에 이제 뭐 변종이 나와가지고 또다시 이 상황이 또 다른 사태로 벌어지지 않을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생로병사라든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거기 의학 교수님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그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 뭐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뭐 대학병원 원장님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게 최소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나 알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렇죠. 뭐 의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했을 거고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또 의학 기술도 그렇게 뛰어난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변종이라는 거는 이전에 처음 만들 때나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 처음에 만들 때나 이게 처음부터 구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던 거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변종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를 대처하면서 빨리빨리 대처하면서 만들 수 있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 현업에서 얘기하시는 의학 박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변종이 뭐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 변종이 나오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게 유전자를 바꾸면서 변종은 만들어지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모든 것을 다 바꾸지도 않고 굉장히 보수적인 변형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치료제들도 거의 뭐 먹힐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거의 소비주들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항공주들도 지금이 바닥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제주항공 좋아 보이고요. 내일이라도 뭐 조정 살짝 받으면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윌비스입니다. 자, 윌비스. 자, 일자리 테마주인데,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IB 김영, 그 다음에 윌비스, 메가임디, 뭐 TS 인베스트먼트, 뭐 일자리 취업 테마주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일자리 테마주가 이제 그거 대선 관련주로 이제 엮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움직일 때가 돼서 간 것도 있고, 근데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지금 매집이 돼 있는 걸 보면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윌비스는 더 움직일 것 같고, 이번에 대선 테마로 만약에 엮인다라 그러면 큰 상승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뭐 실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도 겸비하고 그다음에 실적도 이거 실적 이건 적자네요. 제가 딴 걸 봤었나 봐요. 어쨌든 실적 이것보다는 이제 실적도 겸비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대선주로 엮여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는 안성맞춤인데 실적이 되지 않은 쪽에서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는 매도하는 그런 관점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이제 그 대선 관련주들이 몇몇 종목들이 이제 등락폭이 좀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제 대선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움직일 애들은 움직이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일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관련주도 좀 관심을 이제부터는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오늘 한번 분석을 좀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얘도 지금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엮였죠.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그 뉴딜 사업 내지는 도시 재생 관련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움직임이 살짝 나왔는데 오늘 굉장히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5,900만 주가 실리면서 오늘 장중에 20%를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이에요. 11월 1일 날에 아침 실전 매매 정수에서 표적 종목으로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고 1,940원에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28.9%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윌비스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남북경협적 대선 관련주 쪽으로 한번 엮이게 되면 주가가 원래 그래요. 그냥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절반을 좀 팔아주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나머지 일부 가져가는 저는 그걸 오징어 다리라 그러는데 절반 이하로 남겨놓은 부분들은 대선이 3월 9일 날 있단 말이면 2월 달까지는 계속 땡겨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 조정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이물주 플러스 관련주들 그런 것들 잘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5점 미 양봉으로 뻗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80.5고요. 정치 테마주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영어 3글자짜리 IHQ인데 뭐 그런 종목들도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미래지향적으로 뭐 게임주에 엮이든 K 콘텐츠에 엮이든 뭐 엔터주에 엮이든 뭐 OTT 관련주로 엮이든 뭐라도 엮여서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다면 그런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정치 테마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실전 매매 정수뿐만 아니라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209명까지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300명 달성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린다 그랬는데 마구마구 많이 들어오시면은 좋은 일 많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 함께하셨고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